학교 비정규직 파업으로 충북학교 23%에서 급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큰 혼란은 없었습니다. 현대 엘리베이터가 본사를 옮기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혔습니다. 수십 년 된 멀쩡한 나무 몸통에 새말뚝을 관통시킨 조경공사에 시민들이 상처받고 있습니다. 10억이 넘는 고객 돈을 받고 잠적한 자동차 판매 직원이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지역 뉴스입니다. 대기업의 본사가 처음 충북으로 옮겨지는 현대 엘리베이터의 충주 이전이 본격화됐습니다. 현대그룹 현장원 회장 등이 참석한 투자협약식에서 현대 엘리베이터는 내후년까지 이전을 마무리하고 2028년까지 2,500억 규모의 투자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용순 기자입니다. 충주시 용탄동 충주산업단지. 이곳 15만여 제곱미터에 경기도 이천에 있는 현대 엘리베이터 본사와 공장이 들어옵니다. 충남 천안에 있는 물류센터도 함께 옮겨옵니다. 이전 작업은 내후년까지 끝납니다. 이전 뒤 2028년까지는 모두 2,500억 원 규모의 투자도 진행됩니다.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투자 협약이 현대 엘리베이터와 충청북도, 충주시 사이에 체결됐습니다. 현대 엘리베이터도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전하고 우리 충청북도도 더욱 번창하는 그런 좋은 인연이 되기를. 국내 엘리베이터 시장에서 40%대의 최고 점유율을 십수년째 기록하고 있는 현대 엘리베이터가 본사를 옮기는 것은 창립 35년 만에 처음이고 충북의 대기업 본사가 이전하는 것도 현대 엘리베이터가 최초입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서 현대 엘리베이터의 비전이 충주에서 빠른 시일 내에 실현되고 정착되고 또 향상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서 지원할 것을 약속합니다. 현대 엘리베이터는 신축하는 충주 공장을 현재 연간 2만 대의 생산량보다 5천 대 더 생산할 수 있는 시설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물 인터넷과 빅데이터 기술이 적용된 최첨단 스마트 공장으로 설계될 예정입니다. 통합 조성될 스마트 팩토리와 본사, 물류센터는 현대 엘리베이터의 새로운 도전이자 시작입니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팩토리로 승강기 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도하는 것은 물론 충주시는 빠르면 이달 중에 현대 엘리베이터와 토지 분양 계약을 마치는 한편 올해 안에 공장 착공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임용순입니다.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강화 조치로 충북의 반도체 기업 5곳이 영향을 받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충청북도는 도내 반도체 기업 270곳 가운데 SK하이닉스를 비롯한 5개 업체가 에칭가스 등 3가지 규제 품목을 수입하고 있어 장기화될 경우 피해가 우려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충청북도는 긴급 지원책을 마련하는 한편 규제 품목 국산화를 위한 연구부지 무상 제공, 개발 예산 지원 등 장기 대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1년 넘게 공석이었던 민주당 충주 지역 위원장에 맹정섭 성균관대 초빙 교수가 선출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충주 지역위원장 선출을 위한 권리당원 전원 선거인단 투표에서 맹정섭 초빙 교수가 경선자인 한창희 전 충주시장보다 더 많은 지지를 얻어 내년 8월 전국 대의원 대회까지 지역위원장 자리를 맡는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조직강화특위는 지난해 7월과 올해 1월 충주 지역 위원장을 공모했지만 마땅한 적임자가 없어 보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충청권 시도당 위원장들이 제천 역전 한남시장에서 만나 정부의 경제 실정으로 인한 총체적 위기를 논의하고 계속되는 경제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상인들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경제 정책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엄태영 충북도당 위원장과 이창수 충남도당 위원장, 육동일 대전시당 위원장 등은 정부가 하루속히 경제 활성화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전략적 대책을 이행해야 한다며 2차 공공기관 이전 부지를 충청권에 우선 지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오늘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총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충북 노조원들도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동참했습니다. 충북에서는 학교 10곳 가운데 2곳 정도에서 급식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이른 시간 길가에 줄지어 선 버스에 학교 비정규직 노조원들이 하나둘씩 오릅니다. 파업 첫날 일터인 학교 대신 광화문 집회에 참여하기 위해 서울행 버스에 몸을 실은 겁니다. 노조는 기본급 인상과 함께 학생 150명당 1명으로 책정된 충청북교육청의 열악한 조리원 배치 기준의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조리실에서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이 보통 정상인 사람이 거의 없어요. 모든 분들이 거의 환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침에 학교로 출근해서 병원으로 퇴근하는. 파업 공백이 가장 크게 느껴지는 곳은 학교 급식. 급식이 중단된 학교에서는 빵과 음료수를 나눠줬고 일부는 집에서 싸온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빵이나 주스보다 밥을 더 좋아해가지고 엄마는 이렇게 싸줬는데 이렇게 도시락 싸도 되니까 이렇게 엄마가 싸줬어요. 첫날 급식 차질을 빚은 학교는 모두 113곳. 충북 496개 학교 가운데 23%에 해당했습니다. 파업으로 공백이 생긴 돌봄교실에는 학교 교사가 투입됐습니다. 혼란과 피해가 갈 수 있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하루빨리 이 부분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그 노력을 하겠습니다. 학부모들은 파업의 정당성을 인정하면서도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매년 되풀이되다시피 하는 이런 식의 교섭 방식을 묵과할 수는 없다. 파업으로 인한 학교 현장의 교육 공백과 혼란이 그 누구도 아닌 우리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충북 학부모회는 학교 운영에 공백이 생기겠지만 파업을 지지한다며 약간의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조의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이번 파업은 모레까지 이어집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산과 나무를 사랑하는 시민들이 최근 혀를 차며 지난다는 등산로가 있습니다. 멀쩡히 수십 년 된 나무 몸통에 쇠꼬챙이부터 쇠 말뚝까지 꽂아 관통시킨 낯선 조경 공사 때문인데 아이들을 위한 거라고 합니다. 심충만 기자입니다. 등산로와 조경 공사가 한창인 청주 동남택지개발지구의 야산. 멀쩡했던 참나무의 하나른 몸통을 팔뚝만한 쇠말뚝이 관통했습니다. 한 나무는 4개의 말뚝이 일렬로 관통하기도 했습니다. 길이 5m 안팎의 이런 출렁다리 서너 개를 만드느라 수십 년생 나무 7그루에서 모두 17곳이 관통됐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만든 이 숲놀이터는 명색이 택지 조경 사업의 하나입니다. 아프다는 느낌. 나무가 이제 말을 못하지만 얼마나 아플까. 사람도 뭐 이렇게 되면 굉장히 아프겠죠. 그래서 이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그냥 자연 그대로 놔두는 게 좋지 않나. 이게 아이들을 위한 거라고 했습니다. 살아있는 나무에 구멍을 뚫어서 오름을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다는 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분노가 느껴져요, 저는. 공사 주최 측은 시설물을 당장 견고하게 고정하면서도 오히려 나무를 보호하는 최선의 신공법이라고 설명합니다. 인공 구조물은 친환경 이미지 때문에 안 된다고 했습니다. 자연형 시설은 저희가 검토해본 결과 이제 로프형으로 감는 것보다는 천공을 해서 하는 것이 나무의 수세에도 더 좋고 그리고 또 안정성에도 또 보장이 된다고 하는 판단하에 전문가는 나무가 죽는 건 아니지만 스트레스에 세균 감염까지 좋을 리가 있겠냐고 반문합니다. 관통 부위에 물리력이 집중되면 견고성도 오래가지 못한다며 사람도 걱정이라고 말합니다. 방부 처리를 하는지 몰라도 방부 처리를 해도 들어가요. 그럼 그 부분은 아래 위로 이제 이렇게 썩으면서 헐거워질 확률이 있다. 당초 일반 운동시설을 계획했던 LH에게 이렇게 설계를 바꾸도록 요구한 건 산림을 보호해야 할 청주시였습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고객의 돈을 10억 넘게 받아챙기고 잠적한 자동차 판매 직원 이야기 어제 전해드렸었죠. 보도 이후 문제의 김 차장이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할인 판매를 미끼로 고객을 다수 유치했는데 알고 보니 그동안 본인의 돈으로 할인된 금액을 메워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지욱 기자입니다. 지난달 돌연 자취를 감춘 김 차장이 잠적 2주 만인 오늘 새벽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청주와 대전 등에서 도피 행각을 벌이다 가족들의 추가 피해 우려 등 심적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결국은 그 가족들이 더 피해를 입을 것 같아서 들어오기로 결심한 거죠. 그러고 경찰은 지금까지 피해자만 35명, 피해액은 12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5년 동안 자동차 판매 직원으로 일하며 실적이 좋아 승진까지 했던 김 씨는 그동안 10%가 넘는 할인 판매를 미끼로 고객들을 끌어모았습니다. 하지만 할인 판매는 애초부터 없었고 할인된 금액은 자신의 돈으로 메워왔습니다. 경찰은 4년 전부터 개인 계좌로 받은 고객들의 차량 대금으로 할인된 금액을 돌려막고 빚도 갚다가 더 버틸 수 없게 된 것으로 봤습니다. 부족한 그 갭을 자기 나중에 받은 사람 돈으로 메꿔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계속되다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태에 이르자 이제 마치 파산 선고하듯이 그냥. 현재 김 씨 수중에 남아있는 돈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피해자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경찰의 수사에 명확히 이제 진실이 밝혀졌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김 차장이랑 계약한 게 아니고 현대자동차와 계약을 했기 때문에 현대자동차와 이제 법적인 문제를 다툴 예정입니다. 현대자동차 측은 경찰 수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다음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여부 등 입장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충주 세계 무예마스터십 조직위원회가 종목별 국제 명예 홍보대사 9명을 위촉했습니다. 조직위원회는 국제연맹의 추천을 받아 종목별 우수선수 9명을 국제 명예 홍보대사로 선정하고 태권도 국가대표 김소희 선수에게 대표로 위촉장을 전달했습니다. 홍보대사들은 종목 소개와 응원 메시지를 담은 UCC 영상을 제작하고 경기장을 방문해 선수들을 격려하는 활동으로 대회의 위상을 높일 예정입니다. 2019 충주 세계 무예마스터십과 연계한 충북 국제 무예 액션 영화제가 다음 달 29일부터 9월 2일까지 닷새 동안 청주 CGV 서문점과 충주 시내큐에서 열립니다. 충북문화재단 주최로 열리는 영화제는 무예, 영화의 역사를 바꾸다라는 주제로 25개국 50여 편의 무예 액션 영화를 선보입니다. 영화제 첫날 충주 세계 무술공원에서 열리는 개막식 사회는 영화배우 김인권과 선우선이 맡습니다. 단양 어우름길 조성 사업이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 단양 국공장에서 생태체육공원까지 남한강변에 따라 조성되는 어우름길은 전망 데크뿐 아니라 광장과 정원, 주차장 등을 종합적으로 조성해 인근의 관광시설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부터 3년 동안 공사가 진행되며 정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사업비 30억 원 가운데 3분의 2가량을 국비로 확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 괴산군이 지역 간 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시와 상생발전 협약을 맺기로 했습니다. 괴산군은 오는 5일 괴산군청에서 박원순 서울시장과 만나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 확대, 지역 문화 관광 활성화, 귀농귀촌 맞춤 프로그램 지원 등 6개 분야에 대한 상생발전 협약을 체결합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협약식 이후 괴산문화예술회관에서 지역 상생을 주제로 강연을 펼칠 계획입니다. 음성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학생들을 위한 여름방학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오는 23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이어지는 프로그램은 지역 내 초중고 학생들이 요리와 바리스타, 통기타 등 8개 분야에서 선택해 수강할 수 있습니다. 모든 과정은 무료이며 오는 12일까지 선착순으로 모집합니다. 대학 동기들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는 등의 음란 메시지를 보낸 여대생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도 김용 판사는 지난 2017년 하반기부터 이듬해 상반기까지 대학 남자 동기 2명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며 음란 문자를 보낸 30대 여성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충북 지역 뉴스였습니다. 이어서 스포츠 뉴스를 이어드립니다.